어떻게 한국 기술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한국은 명실상부 최고의 기술 국가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실제 삶을 바꾼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게는 그 믿음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된 처절한 교훈이 되었죠. 화면은 천천히 검은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글자가 하나씩 떠오릅니다. 제 이름은 김태준. 15년 경력의 기술 보안 전문가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저를 불렀지만 제가 선택한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서울 강남 본사 22층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팀장 박현수 과장과 둘이서 커피잔 사이로 조용한 긴장이 흐르던 밤, 폴란드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박 과장의 말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낯선 서버 로그가 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 날 저는 폴란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화면은 바르샤바 공항, 낯선 공기 속 묘한 긴장감. 현지 연락책 김민수 대리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K 전차 천공 시스템 기술 일부가 독일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국제 협력이 흔한 시대라지만 이건 배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의 얼굴은 어두웠고 현장의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삼엄했습니다. 군사기지 내부에선 무장경비가 배치돼 있었고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조용히 침묵 속에서 해킹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기술 절도. 그것도 우리가 신뢰했던 국가로부터 말이죠. 폴란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기술을 넘기려 했던 걸까요? 그 질문의 답은 며칠 뒤 우연히 손에 들어온 한 장의 문서에서 명확해졌습니다. 그 문서는 독일 군수업체와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기술 협력 계약 초안이었습니다. 서명란에는 우리가 믿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 절대 질 수 없다. 이건 단지 기술을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우리가 쌓아온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운 수많은 사람들. 이 영상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배신을 넘어 신뢰로 한국 기술을 지켜낸 한보안 전문가의 기록. 조용한 여운 남기며 클로징 멘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숨겨진 전쟁의 막이 열립니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 외곽의 군사기지에서 이상한 기류를 처음부터 감지했습니다. 겉으로는 기술 점검을 위한 공식 방문이었지만 기지 내부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문에서 3번의 신분 확인. 군사기지에 들어서자 무장한 병사들이 군데군데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CCTV. 그건 단지 감시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였죠. 시스템 로그에 외부 접속 흔적이 있습니다. 이정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천모다연장 로켓 시스템 그리고 천공 방공 시스템이 누군가에 의해 원격 접속 시도를 받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자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즉시 모든 외부 연결을 끊고 비상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정호 팀장은 단호하게 말했죠. 기술 점검 이전에 보안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스템을 재가동할 수 없습니다. 폴란드 기술 책임자 노바크는 처음엔 당황하다가 이내 짜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장비들이 작동을 멈추면 우린 곤란해진다며 화를 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비 문제가 아니야. 그날 밤 저는 김민수와 함께
호텔방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사건을 정리해갔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계획된 기술 탈취 시도였습니다. 그 다음 날 일이 터졌습니다. 폴란드 측이 우리 기술자들에게 개별 면담을 요청한 겁니다.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는 말은 명분이었고, 실제 면담에서는 노골적인 회유와 협박이 오갔습니다. 신입 기술자 최영민은 면담 후 얼굴이 창백해졌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 설계 도면을 넘겨달라고요. 거절하자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베테랑 기술자 김대우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폴란드 측은 이미 독일과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넘기지 않아도 방법은 있다고. 그리고 이정호 팀장. 그는 우리 모두에게 최후 통첩을 전했습니다. 내일까지 핵심 기술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출국을 막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긴장 최고조 빠른 영상 전환, 경보음 삽입. 저는 서울 본사에 즉시 암호화 보고를 보냈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팀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시간차로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최영민, 김대우, 김민수, 저와 이정호 팀장. 그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싸움 꼭 이겨야 한다. 드디어 서울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 배치된 모든 한국산 장비는 특수 암호화 시스템을 통해 원격 차단이 가능했습니다. K239 천무, 천궁 방공 시스템, 그리고 부속 장비들까지. 이제 시작합니다. 이정호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모니터 위에 붉은 신호가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수십억 달러의 배신을 무력화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 현장은 혼란에 빠졌고 우리는 조용히 다음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 무대는 루마니아였습니다. 폴란드에서 철수한 지 불과 일주일, 우리는 또 다른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루마니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서울 본사에 긴급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방산 협력을 공식 요청한 겁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린 폴란드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믿을 수 있는 동맹입니다. 부쿠레슈티 공항에 도착하자 그곳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군복을 입은 낯선 얼굴의 경계심이 아니라 깊은 존중과 믿음이었습니다. 포페스쿠 대령.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실수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수입하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술 계약서 초안을 꺼내놓았습니다. 한국 기술을 루마니아에서 조립하겠다는 제안, 기술 유출 금지 조항 명시, 제3국 이전 절대 불허. 우리는 그 문서를 바라보며 한 나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7월 둘째 주 카르파티아 산맥자락의 브라쇼브에서 K-디펜스 허브 유럽의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루마니아 두 국기의 조화. 현장엔 루마니아 총리와 국방장관 그리고 한국방산 대표단이 함께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측 실무진 대표로 무대에 올랐고 이 말로 인사했습니다. 기술은 국가의 힘이지만 신뢰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이상욱 박사와의 인터뷰 장면 회상, 감동음악 삽입. 그날 오후 저는 기술 세미나에서 이상욱 박사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베테랑 기술자, K9 자주포 개발의 산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미군의 M11포를 쏘던 포병 장교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언제쯤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50년 후 그 아들이 만든 K9 자주포는 이제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그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포페스쿠 대령은 마지막 만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폴란드의 배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국의 진짜 가치를 몰랐을 겁니다. 이제 우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탈레스 그룹이 우리를 직접 초청한 겁니다. CEO 장피에르 뒤풀이 저를 직접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방공 시스템, 아프리카 시장 진출까지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한국은 세계 방산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서울 복귀 장면, 본사 보고 회의. 서울로 돌아와 보고하자 본사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럽 방산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심에 섰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배신한 나라에겐 교훈을, 믿음을 준 나라에겐 보상을. 그 후 루마니아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발칸 방산 얼라이언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모두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원했습니다. 이 모든 건 한 장의 서류에서 시작됐습니다. 폴란드에서 우연히 발견된 계약서. 그 작은 단서 하나가 한 나라의 배신을 드러내고 또 다른 나라의 신뢰를 일으켰습니다. 이상욱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다른 나라를 지켜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로, 우리가 쌓은 신뢰로. 서울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앞에는 또 다른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폴란드였다. 우리가 차단한 K239 천무와 천공 방공 시스템이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건 국경 지역의 방어력 공백. 벨라루스와 인접한 폴란드 동부 지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러시아는 그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나토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폴란드 방어력의 실질적인 운영 능력이 60%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는 평가. 특히 장거리 타격 수단과 방공망의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우리가 그들에게 넘긴 기술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 이제서야 그들도 알게 된 것이다. 폴란드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군 수뇌부는 정부를 비난했고 국방부 고위직들은 하나둘 해임되기 시작했다. 코발스키와 노바크 같은 이름들은 이제 신문 일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섣부른 판단으로 국방과 경제가 동시에 무너졌다는 비판이 거셌다. 언론은 매일같이 배신의 대가라는 표현을 써가며 정부를 질타했다. 그 와중에 독일 라인메탈은 폴란드와의 기술 이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한국의 원격 차단 시스템으로 인해 기술적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폴란드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 손실과 신뢰 붕괴,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회사는 단호했다.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한 어떠한 협상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때 김민수가 전해준 흥미로운 정보가 있었다. 폴란드가 중국, 러시아 무기 체계를 대체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나토 회원국이 공산권 무기를 도입하는 건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폴란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고 그들의 실수를 지켜본 유럽 국가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루마니아를 시작으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까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공식 발표했다. 놀라운 건 이들 국가들이 하나같이 강조한 점은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라 신뢰였다. 기술은 언제든 복제할 수 있지만 신뢰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다는 교훈. 폴란드가 남긴 가장 값비싼 교훈이었다. 우리는 루마니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브라쇼브의 유럽 방산 허브를 짓기 시작했다. 2달 만에 공장은 골조를 갖추기 시작했고 루마니아 기술자들은 밤낮으로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배움을 청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포페스코 대령이 발칸 방산 얼라이언스를 제안한 것이다. 세르비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와 함께 무기 체계를 분담 생산하고 기술 개발을 공동 추진하자는 거대한 구상이었다. 그는 말했다. 기술은 한국이 주도하고 우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갑니다. 그 말은 내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변화는 우연히 발견된 한 장의 계약서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한 장의 문서가 한국 기술을, 한국의 신뢰를 전 세계에 증명한 계기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그 기술을 지키는 것도, 그 기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끝까지 우리의 가치를 지켰고 그것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배신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이제 더 큰 신뢰와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술은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담아 나누는 것임을 이제 전 세계가 깨닫고 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하거나 눈앞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었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폴란드에서 배신의 징후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너무 당황했고 분노했고 하지만 동시에 깊이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 우리가 만든 신뢰, 그건 절대로 돈으로 환산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짐은 결국 더 큰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루마니아, 프랑스, 유럽 각국이 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국방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엔지니어들, 긴급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보안팀,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였던 팀원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구독 하나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현장에서 조용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찾아내고 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도록, 그들의 선택이 의미 없지 않도록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당신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